네, 오늘 그 팀장님 업체에 방문해가지고 예. 예, 정관에 대해서 대표님과 예. 미팅하는 모습을 예, 예. 가졌었는데 네네.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려온 김에 예. 팀장님과 또 하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예, 지금 바야흐로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결산 네.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중간 결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가 이제 거의 다 끝나는 무렵인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만나신 대표님들처럼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시고 다니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제 여파라든지 네. 줄금리 상승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컨설팅 현장에서는 법인 기업의 이제 중간 가결산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2023년, 그러니까 네. 내년이죠. 예, 예. 그 어떤 해도 겪어보지 못할 경영 한파가 올 거라고 하는데 예. 오늘은 이 중간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이제 예. 한다고 했는데 통상 기업들은 그 매년 3월 말 법인세 신고를 이제 하잖아요. 예. 중간 결산을 미리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좋은가요? 예, 물론 이제 기업 결산은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경영 활동을 익년 3월 말에 이제 법인세 신고 시에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업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4분기 매출익이나 손익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네. 3분기까지의 손익과 매출액을 감안해서 네. 이익과 결손 여부를 그리고 또 최종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가올 변수에 대해서 이 가결산 작업을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 결산을 하면 좋은 게 어떤 것들이 좀 좋아지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세무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세무 조정, 각종 공제 그리고 감 감면에 대한 사항까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22년 결산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서 내년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2월이 돼버리면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부는 지금 네. 이 시점에 네. 미리 체크를 해두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처럼 좀 미리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뭐 그런 예, 개념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결산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뭐 네. 이제 뭐 소득세랑 뭐 또 주가에 영향도 미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산을 할 때 좀 보면 이런 걸 좀 보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기업의 이익 결손 여부에서 이제 네. 그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네네. 이익이 이제 많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네. 현금 비용의 지출 항목, 즉 식대나 경조비 등에 대한 정빙을 확실히 좀 챙겨야 되고요. 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정관에 최신 보수 상여 규정이 있다면 네. 연말에 이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빙이 안 되는 자료는 모두 가지급 처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관리를 통해서 네.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는 어떤 네. 재무제표가 나와야 될 텐데 예. 혹시 가지급금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을지 그 뭐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의 많은 대표님들이 가지급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 예. 실제로 이제 가지급의 정리는 미리 그 원인을 파악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이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또 해결책으로서 자기 주식 활용이라든지 기타 개별 규정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특별히 이제 가지급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킬 때 거절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의 대신인도에 아주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 결산을 할 때 네. 기업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그 재고 자산이 좀 과하게 쌓여 있는 이런 그렇죠. 경우 좀 많이 봤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장부상 재고는 많이 남아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손실 이제 폐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감모 손실, 폐기 손실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결산은 이제 단순히 이제 법인세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업의 주식 가치 네. 그리고 상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대표님께서는 기장 세무서 사무실에 사무실과 이제 상의해서 재고 자산의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기업마다 뭐 세액 공제, 세액 감면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은 터인데 이런 경우 중간 결산 시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지?
요즘은 이제 많은 기업에서 고용 관련 세액 공제라든지 네.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고용 인원이 줄게 되면 다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용 인원은 매월 말 이제 근로자 수를 연간 평균으로 해서 맞아요. 평가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익년을 대비해서 네. 근로자 줄 것 같으면 미리 재고용을 하는 것이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네.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소기업은 창업지원법에서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 네.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에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서 네. 그 조건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이미 그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런 네.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네. 기장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매년 4월경에 발행되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네. 보면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라는 부분에 보면 네. 항목과 함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세무조정계산서 예, 안에 예, 내용이 안에 있습니다. 예. 거기 나와 있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그럼 중간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손익거래와 관련된 세금 외에 이제 재무 비율 등 이제 재무 건전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업처럼 자기 자본금 요건, 면허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내년에 이제 신규 대출을 받거나 네.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요 재무 비율을 사전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대출 받을 때 그 재무 비율이 영향을 미친다고 네네. 했는데 예. 주로 봐야 할 재무 비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겠지만 네네. 주요 이제 경영 지표들을 살펴보면 네. 수익성 지표에는 당기 순이익률, 네. 매출액 영업이익률, 네. 또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등이 네. 있고요. 안정성 지표에는 이제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네.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또 활동성 지표에는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매입 채무 회전율 등이 있고요. 성장성 지표에는 매출액 증가율, 또 자기자본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등이 있고, 네. 생산성 지표에는 부가치율, 또 총자본 투자 효율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네. 평가 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안정성 지표인데요. 네. 부채 비율 보통은 200% 이하가 돼야 되고요. 네. 또 이자 보상 비율은 이익 중에서 이자를 내고 남는 비율인데 이게 3배수 이상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익성 지표 중에는 단기 순이익률, 그리고 성장 지표에는 매출액 증가율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간 결산을 통해서 어떤 미리 재무 지표들을 파악해서 자본금의 유상증자, 뭐 부채의 출자 전환, 또 주식 배당을 통해서 이런 자본 정책을 통해서 미리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결산은 간단히 말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예, 예. 작업이잖아요. 네네. 중소기업은 매출과 관련이 있고 외관기업은 매출, 자산, 부채와 관련이 있는데 예, 예. 외화감은 피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예, 뭐 기업의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제 외감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 네네. 살펴보면 네. 자산 총액 120억, 네. 부채 70억, 네. 그 매출액 100억 이상, 네. 그리고 종업원수 100명 이상이 중에서 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외관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네. 재무제표에서 이 외관 기업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네.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이제 감사가 네. 네. 이제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무제표 관리가 까다로워지고 비용도 많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 예. 조건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23년도에 이제 외부 감사 조건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그렇죠. 2023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간 결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네. 파악이 된다 그러면 네. 미리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네. 특별한 어떤 회사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네네. 외감을 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감시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뭐 IPO나 M&A, 뭐 투자 유치 등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예. 물론 뭐 외감으로 예. 뭐 그렇죠.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기업 상황과 목적에 예. 따라 결산 관리는 필요해 보이지.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중간 결산으로서 네. 이제 또 모의 세무 진단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이제 방향성 이런 네.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고 네. 또한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해서 기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산 컨설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모가 크든 작든 꼭 한번 경험하고 받아야 될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 결산은 분명 기업 측면에서는 중요한데요. 예.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과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중간 결산으로 기업의 재무 경영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중간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도움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